한 중소기업이 쓰레기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분해해서 석유로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폐식용유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바이오 디젤 연료로 재활용을 추진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였습니다. 버려지는 폐기물들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탄소 중립이 강조됨에 따라 처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육아 변동이 심해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원유 추출 기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유 추출 기술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추출에 사용하는 원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원료는 유기성 폐기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크게 폐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폐플라스틱입니다. 폐플라스틱은 PP, PE, HDPE 등과 같은 각종 석유화학 제품의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바이오매스는 원래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식물 자원만을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톱밥, 볏짚부터 음식물 쓰레기 및 하수 슬러지, 축산분뇨에 이르기까지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모두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자원 재순환에 주목하면서 폐기물에서의 원유 추출 기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갈까요? 먼저 열분해입니다. 열분해는 원료에 열을 가해 분해하여 오일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열분해는 주로 무산소 또는 저산소 환경에서 반응이 이루어지고 가스화와는 다르게 300도에서 600도의 환경에서 추출됩니다. 또한 폐플라스틱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는데 잔여 고형물을 남기지 않는 PP와 PE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열분해 공정입니다. 열분해 반응기에 선별과 분쇄 과정을 거친 폐플라스틱이 투입되면 300도에서 600도로 가열과 분해 과정이 일어나 기체, 액체, 고체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액체는 유분과 수분을 분리한 열분해유로 고체는 다시 열분해 반응기로 들어가게 되고 기체는 냉각으로 액체가 되어 유분, 수분 분리를 거쳐 열분해유가 됩니다. 열분해유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친환경 원료의 정제 공정을 석유정제업에 합류시키는 등 관련 사업의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열분해유는 많은 대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SK지오센트릭은 2027년까지 약 250만 톤 규모의 친환경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정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LG화학이 충남 당진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3천억을 투자하는 등 열분해유는 많은 대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열분해의 주 원료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선 별도의 선별과 분리 과정이 필수적이기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열분해의 경우 별도의 선별 과정 없이도 원유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잉크나 수분 등의 불순물이 원유에 섞여 있다면 결과는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장마와 태풍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런 날씨의 특징 때문에 원료를 외부와 차단해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 한 공급한 날짜에 따라 수율이 적게는 35%에서 적절한 날씨에서는 65%까지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분해는 자원 재순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지만 탄소 배출량을 비교했을 때 기계적 재활용보다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스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계적 재활용의 경우 탄소 배출량이 1.99톤에 그치지만 열분해의 경우 2.12톤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동에너지입니다. 파동에너지를 이용한 원유 추출은 웹자의 운동 없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을 이용하는 것으로 폐플라스틱 등의 원료에 파동을 가해 오일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대표 주자로 주 도시유전이 있습니다. 주 도시유전은 자체 개발 기술인 RGO 기술로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산화붕 연료유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RGO 공정은 1차 반응기에 HDP, LDP, PP 등의 혼합 원료가 투입되며 시작됩니다. 1차 반응기에서는 세라믹 촉매와 파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원료 속에 함유된 수분과 유증기를 추출하는 분해 처리 공정이 진행됩니다. 이후 중간 저장고로 이동하여 2차 반응기에 들어가 정제 과정과 필터링을 진행한 후 제품이 출하됩니다. 1차 반응기에서 진행되는 분해 처리 공정의 원리를 살펴보면 밀폐식 반응기에 전기 에너지로 발생된 파동 에너지가 빛과 진동 에너지로 세라믹 촉매에 가해지게 되고 120에서 280나노미터의 UV 파장을 가진 강력한 에너지의 펄스 웨이브가 불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UV의 파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의 조합으로 폐플라스틱의 분자 구조에서 중질 유증기를 추출하는 원리입니다. 2차 반응기에서 발생하는 정제 공정은 3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1차 정제인 분류 정제에서는 1차 재생 연료유의 교반 작업과 불순물, 수분을 분리하고 2차 정제인 다단계 크래킹에서는 세라믹 촉매를 기반으로 1차 재생 연료유에 포함된 각기 다른 성분들을 비등점 차이를 이용해 추출합니다. 마지막 정제인 최종하의 크래킹 공정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유황, 질소, 금속 성분 등을 제거합니다. 현재 주 도시유전의 RGO 기술은 국내외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 도시유전은 광양시 초남 2공단의 RGO 기술을 활용한 정제유 생산 상용화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영국의 환경업체인 사비엔을 통해 비그린 사와 저온 분해 처리 및 정제유 생산을 위한 EPC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파동에너지와 세라믹볼을 이용한 원유 추출 기술인 RGO 기술은 전체 공정 온도가 300도 미만으로 330도부터 발생되는 다이옥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전체 공정 온도가 낮아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발생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정제연료유는 1000kcal 이상의 높은 발열량을 가진 고품질 연료유이며 매립과 소각을 줄일 수 있어 지역 갈등과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이에스테르입니다. 전이에스테르란 유지나 지방을 알코올과 반응시켜 에스터와 글리세롤을 형성하는 반응으로 이 반응을 통해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증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식물화성 유지, 동물성 지방 등의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메탄올과 화학적 방법으로 생성되는 지방산의 티레스테르로서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석유 대체 연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디젤의 원료를 식용식물성 오일, 비식용식물성 오일, 동물성 유지, 그 외로 분류하며 현재까지 대두, 해바라기, 팜 등의 원료를 포함해 약 350여 종의 원료가 상용화 혹은 연구 중입니다. 바이오 증류는 지방산 메틸에스테르, 동식물성 유지 또는 두 가지를 혼합하여 생성되는 원유로 발전소에 사용되는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석유 대체 연료입니다. 바이오 증류의 원료로는 식물성 유지의 팜 오일 계통인 팜 원유, 팜 지방산이 있고 동물성 유지인 돈직, 우직,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디젤 생산 공정에서 나온 바이오 디젤 피치가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증류의 공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크게 수진 및 전처리, 정제, 전이에스테르와 증류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먼저 수진 및 전처리 과정에서는 원료를 수집하고 수분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진행됩니다. 수집 및 전처리가 끝나면 정제 과정이 시작됩니다. 정제 과정은 탈검, 중화 및 탈산, 색성분 제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탈검 과정에서는 콩기름 등을 물과 혼합한 후 기계적 교반을 진행하여 인지젤과 검을 수화시킨 후 여과와 원심 분리를 통해 검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공정인 중화, 탈산 과정에서는 알칼리성 용액을 이용해 유지 내에 있는 잔류 자유지방산을 제거합니다. 마지막 과정인 색성분 제거에서는 유지 내 색성분을 제거하고 표백용 벡토를 이용하여 잔여 알칼리, 금속, 황성분을 제거합니다. 다음 과정에서는 전이에스테르화를 진행합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메탄올과 반응해 지방산 알키레스터와 글리세롤로 바뀌게 되며 글리세롤은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스터에서 글리세롤을 분리하고 증류 과정을 거쳐 바이오 디젤이 완성됩니다. 다음으론 바이오 증류의 생산 공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처리 공정에 원료가 들어가면 이물질이나 금속 성분 등의 불순물을 촉매나 필터를 이용해 제거합니다. 이후 처리 공정을 진행해 높은 산성의 원료를 중화시키고 냄새나 색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료의 품질 기준에 맞추는 혼합 공정을 거쳐 바이오 증류가 생산됩니다. 이처럼 바이오 증류는 석유 제품 생산 과정인 정제 및 증류 과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정부는 바이오 디젤의 경유, 혼합 비율을 5%에서 8%로 확장시키는 등 기업과 바이오 연료 상생 협약을 맺어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는 KT 탱크 터미널과 375억 원을 투자하여 바이오 디젤 생산 공장 설립을 진행하는 등 국내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바이오 디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인도네시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현재 판유 함량을 30%로 올린 B30을 사용 중에 있으며 B40 도입을 목표로 현재 연료 성능 평가를 위해 도로 주행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증류는 2019년부터 발전소용 증류로 상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 해운업체인 HMM에서 바이오 증류를 이용한 1.3만 TEU급의 컨테이너선을 약 10일 동안 실증 운행하여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증류의 주 원료인 팜유의 생산 과정에서 경작지 확보를 위해 열대우림들이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 파괴에 따라 동물들의 서식지가 무너지고 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바이오 연료의 친환경적인 효과보단 환경 파괴가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경유와 혼유 시 황산화물을 배출하지 않으며
이산화탄소 저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 동물 썩기름 같은 폐자원을 이용하기에 자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바이오 중유 또한 황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고 질소, 산화물을 중유 대비 39% 저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바이오 중유는 미세먼지를 중유 대비 28% 저감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도 중유 대비 85%를 저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연료입니다. 지금까지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원유 추출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원유 추출 기술은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발전의 가능성도 크며 활발한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유 추출 기술의 개발은 자원재 순환과 에너지 자립, 나아가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